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김태우 청장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 이재명 대표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방 뜨겠죠. 봐봐라, 검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또 장안의 화제가 뭐냐, 이 사건하고 이재명이 구속과 기각에 연동되는데 지금 내년 총선을 미리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 강서구청장의 1년을 맞다가 떨어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청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은 말이죠, 원래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부친을 따라서 경남 마산에서 생활하다가 진주 경상대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으로, 검찰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 정권의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검찰 수사관으로 활동하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김태수. 왜냐? 그 당시에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가지고 특히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킨 인물이 바로 공익 신고자인 김태우 아닙니까? 김태우가. 그래서 잘 나갔는데 이 참 재밌는 게 이번에 뭐 김명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만 이 김명수 대법관은 키우친 판사였죠.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는 재판을 늘고 갔고, 이번에 최강욱 사건도 보세요. 대법원까지 나오는데 거의 4년 가까이 걸리고, 조국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울산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막 재판을 늘고 일하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대법원까지 일사처리를 해갖고 빨리 강서구청장을 뺏게 만드는 거예요. 판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법부,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는, 양심의 보루는 역시 법원이거든요. 상권 분리바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양심에 선언할 수 있는 게 요즘의 법원인데, 요즘 법원도 말이죠, 좌우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공정하게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진영이 안 맞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이죠, 제가 이때까지 그 초대 대법원장 가인이 김병루까지 이때 대법원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역대 최악의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편하니까 임명했는데 역시나 했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인물이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됐을까 항상 한탄했는데, 그런 인물이 지금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도 균형감 있게 여야를 떠나서, 저도 뭐 학부는 법학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부는 법학을 하고 그 뒤는 이제 법하고 안 맞아가지고 역사와 철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공을 3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 그래도 재판부만큼은 법치주의가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균형감 있게 판결하는 게 판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 후기에 노론이다, 소론이다, 남인이다, 북인이다 해갖고 막 여야가 치열하게 세운, 그리고 해방전국의 좌우 대립이 극명하게 벌어지고, 그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좌우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극명하게 벌어지고, 형제도 서로 이념이 안 맞으면 왼수같이 되고, 이런 이상한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이 가장 썩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정치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판은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은 비정하고 무정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사주를 봅니다만은, 정치판은 말로가 안 좋습니다. 비정하고 무정하거든요.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동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섣불리 정치판에 뛰어들라 하지 마세요. 정치판은 말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도 저 말로가 안 좋습니다. 이때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권력 잡아가지고 자기 농공행사 해갖고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권을 주가지고 말 이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게 이제 실타래처럼 왔을 거예요. 아마 저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지방간에 했을 때는 드러나는 이게 중앙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중앙의 방송 언론이 조명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과거사가 드러나니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내일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제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운을 그러면 김태우 청장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 이재명 대표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방 뜨겠죠. 봐봐라 검찰청이 증거도 없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김태우 전 청장도 위험할 수가 있죠. 자, 김태우 청장의 사주를 간단히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대구신문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유동학과 김태우를 치면 그 칼럼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시청자분께서는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태우 청장은 75년생입니다. 40대의 젊은 구청장이죠. 그래서 패기가 만만해요. 저 을묘라는 글자를 보세요. 정치인은요, 겁제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이재명 씨도 겁제가 되죠. 저 김태우 청장도 보세요. 옆에 세력이 강하잖아요. 겁제. 그죠? 태어난 달이 저 보세요. 개미월입니다. 예? 개미월. 바를 정자가 있죠. 자, 김태우 청장은 저기 바를 정자가 있죠. 바르게 새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통 보수가 있고 순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인이고요. 그걸 치사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편인입니다. 필요한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정인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편이라고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김태우 청장은 저기 여름에 꼿꼿 뻗어있는 갑신일주거든요. 저 갑목이라는 글자는 아주 고든 금강송 같은 나무입니다. 금강송 같은 나무. 쭉 뻗어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 갑목은 목표만 있으면 앞만 보고 쭉쭉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대림목이다, 금강송이다, 추진력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태우 청장은 저기 갑목이 있고 겁재가 있기 때문에 김태우 청장을 만약에 강서구민이 한번 덮어주면 저분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추진력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이 말대로 지금은 이 강서구가 강동에 비해서 처지잖아요. 솔직히 제일 서울의 동쪽인 게 강동구고 제일 서쪽이 강서구잖아요. 그런데 강서구가 발전한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곡이 있죠. 마곡. 예? 신도시 같이 만들지 마곡. 그래서 이 만약에 김태우 전 청장이 구청장이 되면 이때까지 1년 동안 추진해왔던 하곡동이 있잖아요. 그 이제 강서구가 개발 안 된 그걸 마곡처럼 만들면 김태우 청장은 계속 재임을 하게 해갖고 서울시장 후보로 충분히 자질이 있답니다. 왜? 저기 갑목과 을목이 같이 있으면 승부가 강하고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청장은 저 월지를 보세요. 미월의 간목입니다. 사주를 보면 태어난 달과 생일이 이랬는데 미월의 간목은 저 미토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저거는 농작물을 생산을 많이 하는 농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 아주 의식주를 잘 풍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서가 지나고 소서돼서 지난 음력 6월 달에 논밭과 같은 땅이 저기 미토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한번 보세요. 양력 7월 달에 아주 덥고 무더운 날에 여러분 밭이나 논에 농작물이 아주 무르익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미월의 간목은 필요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농작물이 무르익으려면 저 김태우 전 청장 같이 개수라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자연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이 저 개수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저 생일을 한번 보세요. 갑신일주입니다. 저기 생일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 갑신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갑신일주. 즉 생일에 평관이라는 글자가 있죠. 저기 권력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권력. 목적의식. 저기 강제집행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 평관은 이제 관은 뭐냐면 보통 내가 관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청장도 평관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평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평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검찰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평관에 있는 사람은 검찰, 군인, 제복 입은 쪽, 소방관, 수사관,
출입국 관리직, 국세청, 공무원,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쪽에 편관이 많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태우 청장이 또 시가 편제거든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김태우 청장한테. 시가 뭐냐고. 갑진시라고, 무진시라고 이야기를. 편제라는 글자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저기 제가 강하잖아요. 노란 글자. 저거는 뭐냐. 정제는 경제 마인드와 치밀한 경제 마인드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편제는 글로벌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경영 마인드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업적 구상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만약에 청장으로 만약에 또 당선이 되면 이 강서구를 경영화시키고 글로벌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태어났다 이랍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은 저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냐. 원래는 저기 간목한테는 계면연이 뭐냐. 정인운이거든요. 정인. 정인은 편인하고 다릅니다. 이 정인은 조상이 돕고 하늘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인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표를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표를. 그래서 김태우 청장이 여러분 알다시피 대법원 확정 판결으로 공익 신고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뭐 3가지인가 2가지인가 문제가 있어갖고 구청장에서 떨어졌죠. 그렇지만 3개월 정인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특사로 풀어줬죠. 공익 근무자한테 억울하다. 그래갖고 지금 또 구청장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보통 기존에 보통 재보궐선거는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김태우 때문에 재보궐선거인데 그걸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그건 아니죠. 김태우 청장이 뭐 성문제라든지 부정부패로 해서 구청장이 뺏긴 게 아니죠. 부정부패를 뺏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익근무자를 인정하는 하에서 김태우 청장에게 복권을 시켜주면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11월 언제죠? 10월 10일입니까? 10월 10일인가? 다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마 그쪽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경찰청 차장 출신이죠. 별 3개 경찰.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6급 공무원과 검찰청 2인자 별 3개는 대단하죠. 경찰청장 밑에니까 차관복급합이 1급 관리관 수준이죠. 3명과의 검찰과 경찰과의 한판 싸움이 되는데 정말 피말리는 선거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피말리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 강서구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누가 강합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3분이 계시는데 다 뭡니까? 진성준, 뭐 강선우 또 한 분이 있는데 다들 3분이 계신데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구청장들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이 김태우 전 청장이 개인기를 발휘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구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게 김태우 청장이 강서구청장이 되면 강서구를 강동구 못지않게 더 좋은 구로 만들어가지고 강서구를 즉 하곡과 등촌동이라든지 하곡을 마곡같이 만들어서 부자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김태우 청장에게는 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쟤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비록 저분이 검찰 공무원으로 구청장 됐지만 저렇게 제가 강해야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올려줘 볼래요? 운세를. 그리고 이 김태우 청장이 말이죠. 지금 25년부터 보세요. 50대부터 편재운이 들어왔잖아요. 40대부터 정재운, 편재운이 들어왔죠. 경제 마인드, 경영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은 또 60대, 70대도 보세요. 해자축에 천간에 병화, 정화가 떴거든요. 그래서 식상, 능력을 발휘하는 운이 떴기 때문에 김태우 청장은 30대 저 평관대운 때 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서 구민 여러분, 저 젊은 40대 행정관료로 출마하는 김태우 청장을 밀어주시면 강서구 발전이 확실히 하게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청장은 편인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김태우 청장이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 지금 여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남은 기간이 아직까지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김태우 후보가 뒤집기를 해가지고 막판에 기변에 시속 게임 끝에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튀고 있습니다만 저 감목이 추진력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청장을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정치 논리에 말리 듣지 마세요. 어떤 분을 뽑아야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고 강서구민이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추진력 좋고 순수 열정이 강한 저 정인이잖아요. 순수 열정이 강한 김태우 청장을 뽑으면 강서구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한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에 살지 않는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도 자기 지인들이 있으면 강서구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시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이번에 아마 보궐선거는 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가느냐 여야를 떠나서 누가 많이 나가느냐가 당락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우 청장에게 팍팍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김태우 청장이 원래 정인운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태우 청장에게도 이 방송을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뭐든 간에 천주교든 개신교든 불교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민족 종교든 간에 기도를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정말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강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감목은요. 제가 시청자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감목만큼 부지런한 인물이 없습니다. 저기 목기운이 강하면 생명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청장은 10대 청소년 같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감목, 을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사주에 보시면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감목을 보면 뭐냐 용수철이다 스프링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전 청장을 미는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편인운이 다리 임수를 이면 편인인데 마지막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으면 표가 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기우면 저는 충분히 김태우 청장이 강서구민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당선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김태우 청장이 꼭 당선돼 갖고 강서구를 강남 못지않는 구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힘을 팍팍 실어주시면 저는 충분히 김태우 청장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기운 자체가 굉장히 순수 열정이 강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다. 저기 감목과 을목이 있으면 추진력 하나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냐면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준이라든지 조선 후기에 그 대단한 화가였던 겸재정선이라든지 이런 분이 연관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은 보면 지금 허균 마라톤 대회도 열고 말이죠. 겸재정선 박물관입니까? 기념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허준이죠. 허준 의학자 허준이 태어난 활동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김태우 청장의 천운이 좋기 때문에 원래 하늘이 돋고 조상이 돋기 때문에 하늘이 도울 겁니다. 여러분 가짜 선정선동에 능한 그런데 속지 마시고 어느 사람이 저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